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특별하게 처음으로 가졌던 미덥 때 했던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미덥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잠깐 클립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지금까지 같이 준비해온 영상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미덥 신청서에서 받았던 Q&A를 베이스로 미덥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스킨케어로는 처음에는 수분팩을 해주고 그리고 한 또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요 더 페이스 샵 로얄메이드 오일 블렌딩 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블랙헤드 제거를 해줬고 어떤 걸로 했냐면 샤인박 블랙헤드 제거해주는 요 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아토팜 리얼베리아 수딩 앰플 마스크를 해줬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방금 사용한 메디힐 그 팩보다는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감이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는 그 메디힐이 더 좋고 이거는 나이트 케어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메이크업을 엄청 잘 해줄 때는 시간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뭐 올리고 또 시간을 두고 뭐 올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가 올라올라나? 왜 이렇게 빨갛지? 또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려줬어요. 충분히 이 크림도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흡수도 잘 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날 헤어샵을 가서 머리를 받았기 때문에 헤어샵에 가면은 뭐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이 조금 지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행사가 3시 시작이었는데 저는 한 아침 11시까지 아니다 아침 10시까지 샵에 도착한 것 같아요. 9시인가? 기억이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중간에 비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안 하는 거 없이 다 바쁜 시간이긴 했지만 내가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너무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고 가진 않았어요. 피부 메이크업하고 컨실러랑 입술이랑 그리고 파우더 그리고 또 뭐 뺐지? 쉐딩 이렇게 4가지는 제외하고 헤어샵에 갔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선크림을 사용하긴 하는데 선크림을 사용을 하면은 메이크업 지속력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날 선크림은 건너뛰었었고 바로 프라이머로 갔었어요. 프라이머는 스매시박스. 이 스매시박스 프라이머가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피부 메이크업이 좀 시간이 흘러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날 입고 싶었던 치마가 구겨질까봐 바지 입고 가고 그리고 좀 막 피로해지고 그럴까봐 운동화 신고 갔었어요. 그날 입을 치마랑 구두는 챙겨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는 또 기다려줬어요. 파운데이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스티로더 이 퓨처리스트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번에 새로 대리인 때문에 구매하게 된 겔랑을 쓸 것이냐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에스티로더가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이에요. 사용을 해보니까 얘는 조금 더 커버력이 높고 조금 뭐라 그럴까 피부가 되게 고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고 얘가 조금 더 촉촉해요.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피부가 조금 더 고와 보이는 겔랑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피부 메이크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쓰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단계별로 올려주려고. 얇게 여러 번 깔아주는 게 조금 더 지속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쁘게 되거든요. 사용한 스펀지는 자연주의 오각 스펀지고요. 헤어 끝나고 나서 메이크업을 좀 수정하고 나니까 사람 얼굴 같더라고요. 입술도 안 바르고 가니까 엄청 막 창백해 보였어요. 눈은 또 메이크업은 진한데. 자, 이렇게 커버를 해준 다음에는 자연주의 스펀지가 옆면은 보들보들하고 이 넓은 면은 약간 쫀득쫀득한 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으로 한번 밀착을 시켜줬어요. 이 소내추럴 픽서를 사용했어요. 한번 쭉 뿌려주고 피부 온도도 살짝 낮춰주면서
지금 1차적으로 바른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싹 밀착될 수 있게 행사장에 도착을 하니까 1층부터 김다영의 뭐뭐뭐뭐 뷰티 클래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막 대문짝만하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걸려져 있고 저기도 걸려져 있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이 미덥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설레고 약간 오그라드는 것도 있었고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되게 신선한 기분이었어요. 기분 좋은 설렘? 이 픽서가 마르면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처음처럼 여기 이렇게 찍어두고 여기 찍어두고 한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를 펴바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펴발라줘야 얼룩도 지지 않고 자국도 남지 않아요. 픽서가 한번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얼른 펴줘야 해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눈썹을 잘 그리기 위해서 팩트로 눈썹 주변의 살을 좀 매트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리따움 진갈색으로 눈썹을 먼저 채워줬어요. 더 그리지 않고 내 눈썹에서 더 그리지 않고 우선 채워주고 그리고 이 눈썹 앞머리는 일단 남겨줘요. 그 다음에 조금 연한 색의 브로우 펜슬 있죠? 연한 색으로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너무 밑으로 갔나?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젤 타입의 아이브로우였어요. 지금 생눈일 때는 쌍꺼풀이 있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쌍꺼풀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 쌍꺼풀이 거의 안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눈이시거나 아니면 호꺼풀이신 분들은 눈에 포인트를 줘도 괜찮지만 난 눈에 포인트 주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브로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아요. 쌍꺼풀이 이미 이렇게 두껍게 있거나 아니면 아웃라인으로 있으신 분들은 눈 자체가 이미 화려하게 생겼기 때문에 눈썹에 포인트를 주면은 뭐라 그럴까 너무 과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눈이 좀 심플하게 생기신 분들은 눈보다는 아이브로우에 힘을 실어주면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이목구비가 더 또렷해 보여요. 저는 그런 트릭 같은 트릭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제가 미국에 놀러 갔을 때 세포라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젤 타입의 브로우는 좀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베네피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베네피트보다는 이 아나스타샤 젤 브로우가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는 컬러라서 그날은 이거를 선택했었어요. 브로우 브러쉬도 다양한 브로우 브러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빗자루 좀 딱딱한 느낌? 거친 느낌의 브로우 브러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의 브로우 브러쉬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눈썹을 심어줍니다. 맨 처음에 이 앞부분에 하면은 너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이 정도부터 깔끔해 보일 수 있게 밑에 라인도 다듬어주고요. 그리고 이 눈썹 앞머리를 그려줄 때는 이렇게 거울을 들고 하기보다는 탁상 거울을 놓고 팔꿈치를 받쳐주고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 내 눈썹 결을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메이크업이 끝나기 전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메이크업을 다 끝낸 후에는 되게 이목구비가 더 또렷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화장솜으로 눈 주변의 유분기를 살짝 제거해줍니다. 그날 나에게 중요한 날인 만큼 메이크업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줬어요. 아이 프라이머 VD의 거. 이런 컨실러 브러쉬로 아이 프라이머도 깔끔하게 발라줬었어요. 손가락으로 먼저 살짝 녹여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평소 같으면 위에랑 아래를 모두 발라준 다음에 같이 건조를 시켰을 텐데 그날은 따로따로 해줬어요. 위에 부분이 다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언더라인도 요런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
건조를 시킨 다음에는 또다시 팩트로 이 프라이머 위로 섀도우가 뭉치지 않도록 팩트로 한 번씩 더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거는 모태청순이라는 섀도우예요. 삐아의 모태청순. 언더에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시작을 했던 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면은 조금 인상이 싸나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좀 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눈매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사용하는 섀도우는 맥 에스프레소. 그리고 브러쉬는 아리따움의 이 앵글 브러쉬요. 여기에서 가장 긴 부분, 여기에다가 이런 중간 톤의 섀도우를 묻혀요. 그 다음에 쌍꺼풀 앞쪽, 눈을 떴을 때 겹쳐지는 이 앞쪽. 눈이 조금 시원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도록. 그 다음에 뒤쪽. 파마를 하니까 저는 실제로는 이게 더 머리가 좋은데 화면에는 머리가 너무 꽉 차니까 엄청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또렷하고 뭔가 선명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그 행사장에 도착을 해서 가자마자 한 게 있는데 행사 마지막쯤에 디퓨저 만들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디퓨저 만들기 이벤트 때 그냥 딱 디퓨저만 만들면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조금 더 기념품적인 그런 느낌을 담고자 그리고 저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자 예쁜 택이 있어요. 그 택에다가 한 분 한 분 성함 적어가지고 뭐 누구누구님, 뭐 다영님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이런 쪽지를 썼었어요. 집에서 쓰긴 썼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거기 행사장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한 못 쓴 분들은 행사장에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 쓰면서 아 진짜 나는 글씨를 너무 못 쓴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으실까?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퓨저에다가 매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디퓨저 만들 때 저는 디퓨저 안 만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분들께 그 택을 전달해 드렸어요. 넥 섀도우로 1차적으로 이렇게 음영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조금 넓은 브러쉬 있죠? 이건 에뛰드하우스 브러쉬예요. 좀 넓게 쌍꺼풀을 채워주고 쌍꺼풀을 채워줬지만 눈을 뜨면 사라지는 마법 같은,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이 섀도우 색이 살짝 보이도록 쌍꺼풀 위로 올라오도록 면을 칠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 앞머리랑 이 끝에를 채운 브러쉬는 그 부분을 콕콕 찍어서 조금 더 발색을 진하게 해주는 거고, 이런 브러쉬로 문지르듯이 발라주면 조금 발색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른 섀도우 같은 느낌으로 사용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서게 될 그 앞에 무대라고 해야 되나? 그 무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테이블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게끔 되어 있어서 그나마 긴장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행사 첫 번째 순서는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제가 수분 측정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했어요. 수분 측정 이벤트가 뭐냐면 처음에 수분 측정을 하고 뭐 88이 나왔다 하면은 88 보니까 종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뽑기용 88을 또 적어요. 그래서 뽑기 함에 넣어둬요. 행사 마지막쯤에 제가 뽑기를 해요. 거기에 숫자들을. 그래서 제가 뽑은 숫자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지고 계신 분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분 측정하고 그리고 그분이랑 저랑 인증샷을 찍는데 구독자님의 핸드폰으로도 찍고 또 제 핸드폰으로도 찍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제 핸드폰으로도 인증샷을 찍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는 못 찍었었는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제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뷰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따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수분 측정 이벤트 할 때 숫자를 적어서 모음함에 넣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동그라미 세모 X가 적혀진 종이 쪽지가 있는데 그걸 또 뽑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기호를 동그라미 세모 X로 했더니 X를 뽑으신 분들이 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X가 가장 좋은 거였어요. 피부가 지금 너무 번떡번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라이너는 세포라 펜슬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이게 이렇게 진하게 잘 나오고 부드럽게 잘 발리지만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잘 번지지도 않고. 그리고 수분 측정 이벤트도 그날 기계가 그날 도착을 해가지고 그 행사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는 그때 몇 프로였지? 60 몇 프로인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셨던 분이 80 몇 프로인가? 눈꼬리는 너무 올리지 않고 살짝 자연스럽게 내려오듯 해서 좀 순한 인상을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이 납작한 힘있는 브러쉬랑 이니스프리 갓 볶아낸 원두 깨줬어. 이 색을 아이라이너를 살짝 풀어주면서 조금 더 짙은 음영을 만들어줬어요. 그 MC분이랑 이제 대본을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처음 뵌 거니까. 맞춰보다가 서로 이제 셀카로 인증샷도 찍고 하다가 저는 그냥 그 분과 함께 있는 영상을 담고 싶어가지고 셀카 찍다가 잠깐 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근데 어떡해! 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인사만 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그분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시지? 깜짝 놀랐어요. 역시 MC는 달라. 저도 뭔가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셔. 오늘 저희 행사에 함께 해주실 MC 이강준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오늘 정말 뷰티 클래스로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서 이런 자리가 네. 너무 떨리고 네. 긴장되고 하는데 되게 기분 좋은 설렘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찾아보다가 네. 오늘 관련된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막 떨린다. 처음 네네, 팬미팅 맞아요. 하는데 너무 긴장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생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다영 이강준 화이팅!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어색하네. 좋네요. 그러고 이제 리허설하고 MC님이랑 인증샷도 찍고 같이 동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금세 이제 행사 시작 30분 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수정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구독자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떨렸어 그때. 드디어 인터넷상으로만 보던,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인터넷상으로만 소통을 하던 분들을 드디어 실제로 보게 된다니 너무너무 설렜어요. 드디어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어요. 퀴즈를 해도 뭔가 이렇게 손만 들고 말할 때도 뭐뭐뭐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MC님께서 막 리드를 잘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막 과열돼가지고 저요 이러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게 저요라고 하지 않고 제 이름을 외친 사람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김다영! 질감을 맞춰주십시오. 김다영! 세일입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서로 막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친구 되시고 그런 거 다 봤어요. 정말로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어 저한테. 언더는 삐아 로즈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먼저 다음에 맥 에스프레소를 언더까지 채워주고 나서는 조금 이 브라운빛이 재미없다라고 느껴져서 이니스프리 말린 장미 꽃잎 이 붉은기를 살짝 더해줬어요. 이 끝부분에다가 살짝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됐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컨실러로 컨투어링을 살짝 해줬어요. 약간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게 밀착도 더 잘 되고 잘 안 뜨기 때문에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정돈된 그런 느낌이죠, 얼굴이. 이제 파우더로 한 번씩 눌러주고 블러셔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때 찾아오셨던 분들께서 저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많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민망했었는데 어찌됐든
그 마음을 제가 간직하고 힘들 때면은 또 꺼내보고자 여기 옆에 장식장에다가 편지를 다 붙여놨어요. 붙이다 보니까 장식장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붙이진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쓱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맞다. 이렇게 편지를 내가 받았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정신이 막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2가지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사용한 거는 투쿨 포스쿨.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먼저 발라줍니다. 언제나 처음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토팜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아토팜 진짜 좋아요. 처음에는 좀 신경 쓴 나이트 케어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밤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분홍빛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게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한 헤어샵 가서 헤어 받고 나서 이걸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줬었어요. 헤어샵 가서 헤어 받고 나니까 이 핑크빛이 어느 정도 좀 죽어 있어가지고 이 오렌지 색의 블러셔를 오렌지 코랄의 블러셔를 살짝 가로 방향으로 발라줬어요. 이 블러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엘프 블러셔거든요. 엘프 브러쉬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되게 저렴한데도 모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발색도 고르게 잘 되는 편이고 다른 뭐 파우더 브러쉬 그리고 아이섀도우 브러쉬도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언더로는 에뛰드하우스 하노이 새신부 요거 품절인가 단종인가 그렇긴 한데 요거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속눈썹을 붙였어요. 아이유 속눈썹 중에 엔젤 윙크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속눈썹이 잘 길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속눈썹 붙이는 위치를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 저처럼 숱보다는 롱래쉬를 원한다 하는 날에는 속눈썹 아래쪽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숱이 많아 보이고 싶다 혹은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날에는 속눈썹 위에 쪽에 붙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또 다음번에 제가 열면은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서운해요.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또 제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언제나 할 때만 떨리긴 떨리겠죠? 또 한 가지의 욕심이 있다면 3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과 함께하는 그런 미덥을 하는 것도 꿈이고 그리고 한 5명? 이렇게 진짜 완전 소규모로 하는 그런 미덥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그런 거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진짜 소규모로 모이는 그런 미덥에는 조금 더 진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칠스킨 영상에서 어떤 분이 아토팜 세럼도 되게 좋다.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좋은 게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되게 세럼 같은 제형의 스킨 같은 느낌? 콧물 스킨처럼 찐득찐득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딱 세럼 같은데 막상 바르고 나면 스킨을 바른 것 같은 그런 촉촉함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얇게 발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세럼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피부에 바르면 바를수록 번들거림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품목을 사용해본 결과 익스트림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스트, 그 다음으로는 세럼 이 순서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었던 Q&A를 여기서 잠깐 하면은 그 피부 고민 Q&A에서는 진짜 다 건성이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성이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건성과 지성은
약간 영업용을 위해서 구분지어진 그런 피부 타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성이라고 하는 피부는 이 수분감을 보호할 수 있는 유분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피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분을 증발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성 피부는 이 수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 보호막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그런 피부 타입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성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도 엄청난 유분을 막 분비하고, 그때는 제가 이 유분이 너무너무 싫어서 클렌징 폼도 되게 저렴한 걸 썼었어요. 왜냐면 클렌징 폼을 저렴한 걸 사용하다 보면은 수분이고 유분이고 다 뺏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유분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케어 제품들도 일부러 증발이 좀 빠른 거, 빨리 건조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했었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정보를 듣고 나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클렌징 오일이었어요. 클렌징 폼보다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 게 나의 수분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렌징 오일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나의 케어 제품들을 수분감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마무리는 약간 유분감 도는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유수분의 밸런스가 살짝 맞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태생이 유분을 막 만들어내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잡아줄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업용 단어에 휘둘리기보다는 나는 유분이 부족한 피부, 나는 유분을 막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고 나서 T존만 막 번들거리고 화장이 뜨고 그래서 되게 화가 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존은 유수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는데 T존은 수분이 부족해서 자꾸 유분을 만들어내요 라고 해석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존에도 꼭 잊지 마시고 수분 크림이나 그런 거를 잘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저는 건조해서 메이크업 하고 나서 코 주변이 많이 떠요. 각질이 많이 떠요. 각질 제거를 해줘도 자꾸 각질이 만들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피부이기 때문에 각질을 만들어내서 그 수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질이 메이크업 할 때 자꾸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벗겨내요. 그러면 각질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질을 제거한다라기보다는 각질을 잠재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뭐 오일 밤을 살짝 발라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오일감 있는 크림 이런 거를 화장솜에 묻혀서 살짝 잠깐 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유분이 생기면은 수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각질이 조금 더 잠재워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들은 피부과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저에 대한 질문?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질문들을 한번 읊어볼까? 결혼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결혼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우선은 마스카라를 하고 결혼을 빨리 하게 된 계기라고 했나? 결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결혼식 당일날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저는 저녁 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늦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보통 점심이나 아침에 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새벽 5시부터 그 식 준비를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식 준비할 때 메이크업 받고 몇 시간 동안 헤어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분의 어떤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나? 그런 질문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제가 이상형이 조금 두상이 크고 앉은 키가 크고 덩치가 조금 있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앉은 키가 크다는 거는 하체 길이보다 상체 길이가 더 크다는 말보다는 그냥 여러 명이 앉아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상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형, 그냥 이상형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확 와닿았었는데 그 후에 알게 된 저의 남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다른 남자인 친구들, 뭐 제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 지금 남편의 친구라든지 뒤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쟤처럼 혹은 저 형처럼 저렇게 앞이랑 뒤랑 똑같은 남자는 거의 없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평이 되게 좋았어요. 인간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앞이랑 뒤랑 전혀 다른 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다시는 없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외모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따뜻한 마음씨?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아무튼 이제 메이크업 다시 해야지. 그 다음에 딱 이렇게가 샵에 간 화장이에요. 이렇게가. 그리고 헤어 받고 투쿨포스쿨 사용을 했고 이 중간에 있는 색으로 노즈 쉐딩을 넣어줬어요. 아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장점 얘기할 때 MC님께서 저한테 남편한테 영상 편지 쓰라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오글거리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즈 쉐딩 넣어주고 확실히 더 많이 살아났죠? 다음번에 미덥 할 때는 그 남편이랑 결혼에 대한 질문을 빼야겠어요. 누군가가 또 영상 편지 쓰라고 할 것 같아. 그때 입술은 맥 제가 좋아하는 런웨이 히트라는 매트 코랄 핑크 립스틱이랑 뷰티피플 도로시를 발랐어요. 전체적으로 옅게 깔아주고 이렇게 끝이에요. 메이크업 딱 이렇게 해줬었어요. 머리는 물론 이 머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 머리가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런 자리는 좀 깔끔하고 단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살짝 묶는 머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살짝 머리 내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짝 묶어준 다음에 저는 여기 앞에 가마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결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가라앉고 이쪽은 계속 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쵸?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이 한 가닥이. 그래서 뒤로 넘어갈 수 있게도 이 결을 만들어줍니다. 배트야, 뭐해? 너 다리가 짧아서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배트요. 배트요. 제가 여기는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말아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잘 됐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 많은 같이 준비해요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번에도 꼭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만들어 보도록 제가 더 노력하면 되죠 뭐.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덥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신청해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지만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떻게 그거 다 끄는 거 몰라 이거.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파우치에 어떤 걸 챙겨왔을까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일단 나의 유분감을 책임져줄 팩트.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더래쉬, 페이크 언더래쉬를 그리기 위한 아이라이너.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입니다. 뭔가 되게 바쁘다. 이거 마스카라고. 이거는 밝은 색의 컨실러. 코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사용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수정용으로 쓰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건 제가 속눈썹이 혹시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 너 여기 피난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받아줘.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사용한 섀도우고요. 이건 오늘 제가 사용한 아이브로우 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 제가 사용한 섀도우들입니다. 피난가? 이렇게 집 나왔어. 놀랍지만 이걸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이것도 유분감을 제거해줄 제품이고요. 이건 수정 메이크업을 도와줄 도구입니다. 화장솜과 스펀지와 면봉. 그리고 이건 아이브로우. 혹시 내가 결결이 그려놓은 아이브로우 털이 뭉개졌다면 이걸로 그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고요. 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집 나온 거 같아 너. 쫓겨났어 남편은. 픽스. 픽서.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끝. 와우. 이거.